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준비되어 있는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첫 번째로는요, 국내 증시 대선 이벤트의 중립적인 영향을 받고 또 글로벌 증시에 연동될 것이다. 이 부분을 김영일 전문가님이 꼽아주셨어요. 최원재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내용인데 왜 대선이 끝난 현재 시점에서 중립 변수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최원재 전문가님. 네.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제 대선 결과는 결국에는 시장에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들어선 정부의 정치 성향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앵커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허니문 랠리가 과거에는 몇 차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아닐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대선 이 이벤트가 시장에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조금 다소 좀 위기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유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두 후보, 이재명과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간의 대선 공약들은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중복돼서 공통되지만은 업종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결국에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건설업종이나 원전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약 이행 여부에 주가는 좀 반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물적 분할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압박을 가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도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전의 발전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30% 정도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기존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를 계속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급을 주도하는 거는 공공주도형 공급이어서 결국에는 건설 기존에 이제 우리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조금 더 제한되지 않을까 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부동산 정책 규제를 거의 다 이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했었죠. 거의 리셋하겠다는 했는데, 거의 리셋은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현 가능성은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원전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당선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중립 변수지만 업종별로 조금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렇게 봐주셨는데 또 김영일 전문가님도 대선 이슈 꼽아주셨어요. 이 대선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 간밤에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이제 대표적으로 대선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벤트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간밤에 이제 이 대선 외에 가장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역시나 이제 유가의 급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오펙 플러스의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현재 이 에너지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하는 움직임들, 베네수엘라에서 증산을 한 부분이나 이제 북해산 원유를 수입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슬슬 영향을 끼치면서 유가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한 대응들이 시장에 슬슬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괴롭혔던 이슈가 결국에는 이 원자재와 에너지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라고 보면서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한 모습이었고,
일단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제 좀 독립국으로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두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 협상을 하겠다. 이 독립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 대화의 의지, 타협의 의지를 밝힌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워낙 푸틴의 뭐 타협 불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뭐 당장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뭐 끝나기는 조금 이제 힘들 수는 있지만 시장의 악재가 완화되는 정도의 영향력은 충분히 이제 끼쳤다라고 판단이 되죠. 때문에 이제 이 대선을 제외하고서라도 휴전 동안에 있었던 이슈는 시장이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악재가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다가올 이슈를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역시나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를 하되 예상치가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8% 이상 상승을 하는 수치 자체가 역대 최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대 최고로 발표가 될 것은 예상은 하나 이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FOMC의 이 인플레 부분하고 금리 인상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 이제 0.2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나 이 강하게 올라가는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지를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하게 시장에 걱정을 끼쳤던 이슈들은 완화되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갈 준비를 하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친환경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와 친환경도 워낙에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압축하자면 어떤 쪽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마무리가 완전히 됐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 야당과 여당의 정책의 차이점은 결국은 이제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고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도 보송 파워텍은 이제 상한가에 걸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또한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전은 지금 현재 이 가장 이 친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프랑스는 굉장히 조금 이제 강세로 나가고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독일은 이제 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프랑스는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있었던 반면에 독일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 의존도가 이제 러시아 쪽에 높은 독일이 이제 크게 강세를 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원전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수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친환경 그중에 이제 원전은 충분히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봐도 이제 필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풍력 섹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풍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뭐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46분이니까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대선 결과에 강하게 또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삼성전자입니다. 5개월여 만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7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예, 지난 화요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로 다시 들어섰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로 기관과 외인의 지금 대규모 매도로 인해서 7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도 좀 후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현물가가 고정가를 지금 추월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고정 가격보다 약 10%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현물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D램 가격 좀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현물가가 반등을 하면은 2, 3개월 시차를 두고 고정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현재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이 또 다시 약세를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에 더해서 지금 DDR5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 교체가 지금 많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DDR5로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D램 업황의 반등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내에는 결국에는 D램 가격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6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도 좋겠다라는 시각이시네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오늘 커질 거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 오늘의 체크포인트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의 영향을 받게 될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이제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시장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 FOMC까지 이어질 만한 이런 연속성,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 FOMC에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 분명하게 저점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장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크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은 이제 이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런 선물 옵션의 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가장 이제 주요하게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대선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CBDC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이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이슈들, 그 다음에 유가까지 해서 섹터들 또한 이제 상당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없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조금 저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제 참고 이제 체크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확인을 하고 또 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가져오신 추천주, 최원주 전문가 해성DS고요. 김영일 전문가 태경케미칼. 사이즈가 좀 작아졌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년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4분기에는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개선이 됐는데요. 16%로 급격히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 20년도에는 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 캐파 그리고 풀가동 중이어서 실적 성장이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경케미칼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태경케미칼은 뭐 액체 탄산, 드라이 아이스, 그다음에 이제 특별 가스 등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현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크게 받았었는데 태경케미칼은 이러한 가스 공급의 부족 현상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에 이제 헬륨 가스에 대한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헬륨 가스는 우리가 흔히 보는 풍선에도 쓰이지만 반도체 공정화도 쓰이는 이제 가스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현재 특수 가스들이 상당히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시달리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태경케미칼은 그러한 이 공급 부족 현상에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도 이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물류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죠. 택배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드라이 아이스의 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제 큰 폭으로 확대가 됐고 작년에 이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가부터 이제 꾸준하게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가져와 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그다음에 목표가는 16,200원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12,300원 수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